제9화 돌아온 하필 김씨. 지상파 방송들은 모든 편성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뉴스 속보를 방송했다. 앵커는 비상방송을 위한 특별 스튜디오에서 감염 안 된 직원들과 방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는 현재 공식 집계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공공수용시설의 현황과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간혹 핸드폰으로 연결된 기자의 현장 상황 보도가 있었지만 유튜브 실시간 방송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상황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최악을 향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의료체계 붕괴도 문제였지만 집단적 공포감 확산이 사태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아날로그로 행동 모드를 바꿨다.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주로 도보나 자전거로 서울을 빠져나갔다. 경기도는 간선도로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지만 산길과 국도들을 통해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 간에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서울 사람들은 주로 공격을, 경기도 사람들은 주로 수비를 했다. 경기도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저항하지 않았다. 방어선은 곧 뚫리고 만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다. 충돌은 결국 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약육강식은 시스템 붕괴에 가장 먼저 오는 신호였다. CDC는 한국으로 전문을 보내 최종 방어선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1차 방어선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시도 경계선까지로 제한했다. 한 선은 성훈과 진호 뒤로 총을 겨누고 나타난 태훈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태훈은 실탄을 허공에 발사했다. 성훈과 진호가 재빨리 돌아봤지만 태훈의 기세에 그들은 손을 들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비 전력이 공급되면서 드문드문 비상등이 켜졌다. 태훈은 재빨리 윤설과 협상했다. 윤설은 태훈에게 비상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 백신을 추가로 더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하필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때 석희가 나섰다. 석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놨다. 미국 전략생물연구소에서 있었다는 것과 하필에게 필요한 처치는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훈은 총으로는 성훈과 진호를 제압하고 탁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화성생물연구소 사람들을 빠르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얼마 후 하필의 팔뚝에 주사기가 꽂혔다. 석희는 침착하게 다음 동작을 이어갔다. 하필의 혈압과 체온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했다. 석희는 그 다음 주사는 태훈에게 그리고 자신과 한선, 성훈에게 놓았다. 그리고 한 명분의 주사액이 남았다. 태훈은 성훈과 진호에게 타협을 제안했다. 총을 든 태훈의 기세에 눌린 성훈과 진호는 구시렁거리며 태훈의 제안을 받았다. 윤설은 하필의 엄마에게도 백신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 주사를 맞고 도리어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녀를 무균 실험실로 옮겨달라고 한선에게 부탁했다. 성훈과 진호는 예비 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사무실에 전원을 꺼달라는 태훈의 명령을 따랐다. 갑작스런 태훈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역전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충돌을 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선은 다시 윤설에게로 갔다. 한선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레벨 4 실험실로 들어가는 모든 순서를 차분하게 기억해냈다. 태훈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이 연구소 차단벽을 넘어 통신이 가능한 곳으로 갔다.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차분히 집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대응팀을 구성해 의료 붕괴를 최대한 막아보겠다고는 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하고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백신을 가족들이 맞게 해야 한다. 태훈은 가족들에게 짧게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백신은 연구소 안에서 맞아야 한다. 태훈은 생각보다 연구소가 쉽게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공권력을 비롯해 다른 권력이나 파워가 연구소를 눈독 들이지만 않는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견디기에 연구소 안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호나 성훈은 태훈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 계속 억울했다. 일단 성훈은 위성 중계기를 통해 인터넷을 복구했고 VPN을 통해 연락이 닿는 사람들에게 현재 연구소의 상황을 알렸다. 백신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편을 들어줄 동료 연구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하필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동안 진호는 하필 일행이 숨겨놓은 총과 총알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진호는 대신
연구소 곳곳을 다니며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수집했다. 하필의 체온이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다. 석희는 하필이 연구소 내에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료도 먹지 않고 하필 옆을 지키던 비글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하필이 의식을 찾고 있었다. 석희는 윤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태훈과 성훈, 진호는 무기를 다룰 줄 안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태훈에게서 무기를 뺏어야 한다. 어떻게든 통제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 석희는 연구소의 생존을 위해 대표를 뽑는다면 자신이 아닌 하필을 추대하고 싶었다. 하필이라면 여기에서의 생존 기간을 가장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필이 약국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며 석희는 하필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하필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밥 냄새가 소나무가 우거진 평지에 가득했다. 목까지 올라온 나일론 셔츠 때문에 땀이 흘렀지만 하필은 물도 꺼낼 수 없었다. 이번 소풍에도 김밥을 못 쌌다. 웬만한 가정이면 김밥 싸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필의 입장에서는 김밥을 싸느냐 못 싸느냐 때문에 소풍 한 달 전부터 심장이 쿵쿵거릴 만큼 큰일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하필의 엄마는 이번엔 야근이라서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김밥을 싸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몸이 아파서였다. 하필은 아이들이 먹을 동안 슬쩍 대여를 이탈해 딴 곳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때 하필보다 훨씬 키가 큰 같은 반 여자애가 하필을 붙잡았다. 승민이었다. 하필아, 밥 먹자. 이미 승민의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하필의 나일론 셔츠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 애들을 불렀다. 야, 같이 먹어. 이리 와. 하필은 승민의 연기에 감탄했다. 그리고 승민이 싸온 다른 개성의 2 도시락에 감탄했다. 하필은 꿈속에서 맛있게 김밥을 먹었다. 승민은 줄곧 하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필에게 무한함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라고 하필은 확신했다. 그리고 다음해 하필의 집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김밥을 쌀 정도가 됐을 때 승민은 갑자기 전학을 가버렸다. 승민의 이름은 이승민이었다. 승민이가 누구예요? 한선은 윤설에게 물었다. 네? 윤설은 승민이라는 이름을 듣고 당황했다. 글쎄요. 왜요? 윤설은 한선에게 승민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한선은 그 순간 윤설의 얼굴에서 미세한 떨림을 포착했다. 김하필 씨요. 계속 승민이라는 사람을 찾던데요. 잠꼬대로? 한선은 윤설과 하필이 친한 것 같길래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봤다고 했다. 윤설은 모르겠다고 하며 손에 밴 고무 냄새를 비누로 씻어냈다. 윤설은 태훈에게 빈 주사기 5개와 백신 혈청이 든 튜브를 주었다.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태훈은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 시간에 맞춰 연구동 건물의 예비 전력은 끝이 났다. 이제 윤설은 더 이상 수제 백신을 만들 수 없었다. 윤설이 동물 실험실 건물로 돌아왔을 때 한성과 석희 그리고 진호는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윤설을 쳐다봤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음료수 몇 개와 과자 부스러기가 전부였다. 누가 이미 다 털어갔어요. 한선은 성훈을 의심했지만 성훈은 절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 형사놈이 가져간 게 분명해. 성훈은 바로 태훈을 의심했다. 진호는 순간 성훈의 말에 동조하고 싶었지만 태훈이 구태여 이 삭막하고 전기마저 끊긴 연구소에 장기 투숙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하필이 음압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김하필 씨, 괜찮아요? 하필에게 물어본 건 석희였다. 하필은 대답 대신 윤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동물실험동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어디 가는데요? 이번엔 한선이 나섰다. 하필이 문을 열다가 돌아봤다. 밥 가지러. 윤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저게 하필의 방식이다. 윤설이 결국 하필을 살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바로 행동을 시작했다. 같이 가요. 한선이 하필을 따라 나갔다. 진호도 석희도 하필을 따라서 어딘가로 사라졌다. 태우는 의료원 로비 쪽을 살피며 병동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망원경으로 의료원 현관에서 약 100m쯤 떨어진 컨테이너 본부에는 일개 소대 병력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분주하게 무전기로 어딘가와 연락하며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발 다시 오지 마라. 태우는 흔적으로 봐서 저놈들이 의료원 편의점을 약탈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저놈들이 저 많은 걸 가져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철수가 끝나면 가져오기로 했다. 인천공항이 폐쇄됐다. 외신들은 주요국들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 착륙을 불허하겠다고 했다. 물론 예외는 있을 것이다. 지금쯤 부산이나 제주도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전용기나 전세기로 한국을 떠나고 있을 게 분명했다. 태우는 자신의 가족들을 VIP 병실에 숨겼다. 아직 적과 동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짐이 될 수 있다. 가능하면 길게 통제권을 가져가야 한다. 식자재 창고문을 열자 어딘가에서 쉰내가 코를 찔렀다. 가장 크게 불평한 것은 역시 성훈이었다. 아씨, 신내. 이거 하필이만 좋아하는 냄새잖아. 하필은 아직 창백한 얼굴로 성훈을 한번 쳐다볼 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저기요. 쌀과 밀가루 같은 거는 제일 나중에 옮깁시다. 저쪽 공간이 좁아요. 진호는 식자재 창고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총이나 칼에만 안 죽으면 사는 데는 당분간은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연구소 뒤편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4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성훈과 비슷한 톤으로 선빵을 날리며 걸어왔다. 그 누구 맘대로 남이 세상에 손을 댄 겁니까? 당신은 뭐야? 성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의료원 원무과장과 성훈의 후배 연구원들이었다. 하필은 다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처의 초목표는 윤서를 지키는 것이었다. 하필은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았다. 그리고 그 시간 화성의료원 전산실 일각에서는 그들이 찍히고 있는 CCTV를 가지고 누군가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회원 전용 생방송, 바이러스가 퍼진 그 연구소 생중계, 접속자 2,000명. 지금 막 새로운 불청객이 나타났네요? 예. 자, 다음 방송은 1시간 후에 시작합니다.